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여행은 비행기 표도 필요 없고 여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상상력과 저의 목소리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도착할 곳은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전히 거대한 물음표로 남아있는 곳, 바로 시간의 뒤안길로 영영 사라져버린 고대 문명들과 그들이 남긴 기괴한 유적지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발달한 세대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어쩌면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거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소름 돋는 이구심이 드실 겁니다. 자, 이제 역사의 커튼을 걷고 그 서늘한 진실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곳은 대서양의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입니다. 플라톤이 처음 언급한 이래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대륙을 찾아 헤맸습니다. 단순한 전설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묘사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포세이돈의 후예들이 다스렸으며 금보다 귀한 오리알콘이 넘쳐났고 동심원 구조의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던 초고대 문명.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거대한 지진과 홍수로 하룻밤 사이에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아틀란티스와 유사한 대홍수, 전설이 전 세계 모든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노아의 방주부터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까지 인류의 기억 속에는 한 시대가 물로 심판받아 사라졌다는 강력한 트라우마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빙하기가 끝나며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던 시기에 사라진 실제 초고대 문명의 희미한 잔상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 안데스 산맥의 험준한 꼭대기로 가보겠습니다. 구름 위에 떠있는 도시 마추픽추입니다. 잉카 문명이 남긴 이 경이로운 도시는 1911년 하이럼 빙엄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철저히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미스터리한 것은 그 거대한 돌들의 정교함입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돌들을 종이 한 장, 들어갈 틈 없이 맞물려 쌓아 올린 이 기술은 현대의 정밀 가공 기술로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잉카인들은 바퀴도 없었고 철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거대한 바위들을 산 꼭대기까지 운반하고 마치 찰흙을 주무르듯 깎아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들이 소리를 이용해 돌을 띄웠다거나 태양열을 이용해 돌의 표면을 녹였다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제기합니다. 하지만 마추픽추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그 용도입니다. 단순한 요새였을까요? 아니면 태양신을 향한 거대한 재단이었을까요? 이 도시는 잉카가 멸망하기 전 이미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왜 그들은 이 완벽한 도시를 만들고서 서둘러 떠나야만 했을까요? 다음으로 발길을 옮길 곳은 캄보디아의 정글 속에 숨겨진 앙코르와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앙코르와트는 우주의 질서를 땅에 그대로 복사해 놓은 거대한 지도와 같습니다. 힌두교의 우주관을 형상화한 이 거대한 사원은 크메르 제국의 전성기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도시는 정글의 나무뿌리에 먹혀버렸고 19세기에 유럽 탐험가들이 발견할 때까지 원숭이들의 차지가 되어 있었죠. 학자들은 가뭄이나 전염병을 원인으로 꼽지만 수백 년 동안 번성하던 제국이 단 몇 세대 만에 유령 도시가 된 배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혹은 정치적인 대격변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앙코르와트의 벽면에 새겨진 수천 개의 조각상들이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이며 그날의 비밀을 속삭일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조금 더 먼 과거로 인류 역사의 시작점으로 가볼까요? 터키 동부에 위치한 괴베클리 테페입니다. 이 유적은 고고학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적은 무려 1만 2천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경이 시작되기도 전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 거대한 돌기둥들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 교과서에 따르면 당시 인류는 동굴에서 살며 짐승을 쫓아다니던 미개한 존재여야 합니다.
하지만 괵베클리 테페의 돌기둥에는 정교한 동물 조각들이 새겨져 있고 수백 명의 인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야만 가능한 대규모 토목공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농경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인류학적 대반전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류의 조상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괵베클리 테페는 인류가 기억하는 최초의 성소이자 잃어버린 낙원의 입구일지도 모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외롭게 떠있는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들은 또 어떻습니까? 나무 한 그루 없는 척박한 섬에 수백 개의 거대한 석상들이 바다를 등지고 서 있습니다. 섬 주민들은 이 석상들이 걸어서 이동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원주민들이 나무 굴림대를 이용해 옮겼을 것이라 추측했지만 실험 결과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석상을 세워 좌우로 흔들며 이동시키는 워킹 기법을 제시했지만 그 거대한 작업을 수행해야 했던 섬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자원 고갈과 내전으로 문명이 붕괴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스터 섬의 역사는 오늘날 지구 전체의 운명에 대한 서늘한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모아이들의 텅 빈 눈동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된 탈인분지의 미라들은 우리에게 인종의 경계를 묻습니다. 아시아의 깊숙한 내륙에서 발견된 수천 년 전의 미라들이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코카서스 인종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럽과 아시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운 문명 역시 사막의 모래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남긴 형형색색의 직물과 정교한 유물들은 한때 이곳이 풍요로운 오아시스였음을 증언하지만 자연의 변화 앞에서 인간이 세운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 본토에도 미스터리는 존재합니다. 뉴멕시코주의 차코 캐니언에 남겨진 아나사지 문명의 유적입니다. 그들은 가파른 절벽 아래에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습니다.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하여 건물을 배치한 그들의 천문학 지식은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13세기경 그들은 살던 집과 가재도구를 그대로 둔 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침략의 흔적도 전염병의 증거도 없습니다. 학자들은 거대한 가뭄을 의심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그들이 일종의 종교적 대이동을 단행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때가 되었으니 떠나야 한다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걸까요? 그들이 남긴 벽화 속에는 기괴한 비행 물체와 외계인처럼 보이는 형상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술적 상상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목격한 진실이었을까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유적, 일명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문명에 대한 편견을 여실히 깨부숩니다. 백인 탐험가들이 처음 이 유적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미개한 아프리카인들이 이런 거대한 석조 성벽을 쌓았을 리 없다며 솔로몬 왕의 보물창고라는 둥 억측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이것은 순수하게 아프리카 토착 세력이 세운 강력한 무역 제국의 수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금과 상아를 수출하며 인도양 건너 아시아까지 연결되었던 이 문명은 왜 15세기에 버려졌을까요? 지나친 방목으로 토양이 황폐해졌다는 경제적 이유 뒤에 권력을 둘러싼 형제들의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나 금기가 깨진 종교적 공포가 숨어있지는 않았을까요? 영국의 스톤헨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대한 돌들이 원형으로 배치된 이 유적은 그 자체로 거대한 천문시계입니다. 하계와 동계의 태양 위치를 정확히 가리키는 이 돌들의 배치는 고대인들이 하늘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돌을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어떻게 가져왔는지, 왜 굳이 이곳에 이런 거대한 달력을 만들어야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치료의 성지였다는 설,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는 설 등이 난무하지만 스톤헨지 아래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골은 이곳이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던 매우 특별한 공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사라진 문명들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역시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근원적인 공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로마 제국도, 잉카 제국도,
아스텍도 그들의 전성기에는 자신들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무자비합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혹은 내부의 타락이나 외부의 침략 등 단 하나의 균열만으로도 거대한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화려한 빌딩 숲과 인터넷 문명도 수천 년 뒤 미래 인류에게는 전기를 숭배했던 미스터리한 문명의 잔해로 보일지도 모르는 일이죠. 사라진 문명들이 남긴 유적들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었고 우리 역시 너희처럼 사랑하고 꿈꾸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이죠. 그들이 남긴 기하학적 문양, 밤하늘의 별자리에 맞춘 사원의 배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건축 기술들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현대 과학의 잣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 드는 우리의 오만이 어쩌면 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던 더 큰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미스터리한 여행의 끝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찬란한 문명은 태어나고 번성하다가 결국 자연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아이의 눈동자에, 마추픽추의 바위 틈새에, 괭베클리 테페의 돌기둥에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새겨두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를 찾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수수께끼를 푸는 이유는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의 미래를 더 단단하게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사라진 문명과 미스터리한 유적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그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밤 창밖의 별을 보며 고대의 누군가도 저 별을 보며 똑같은 꿈을 꿨을 거라 상상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긴 이야기는 충분한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여전히 쓰여지지 않은 페이지가 더 많습니다. 정글 아래에, 바다 깊은 곳에, 사막의 모래 밑에 우리가 발견해주길 기다리는 수많은 도시가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이 밝혀지는 날, 우리는 어쩌면 인류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이 경이로운 미스터리들을 가슴 한편에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고대의 신비를 추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적 탐험이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짜릿하고 소름 돋는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오늘 밤 어쩌면 여러분의 꿈속에 아틀란티스의 푸른 바다나 마추픽추의 구름 낀 풍경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고대의 지혜를 만나는 멋진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